12번. 양도소득세 계산은 세무사한테 가면은 최소 10만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땅 짓고, 앱을 깔으셔가지고, 이거를 깔고, 거기에서 텍스 맵을 해서 이렇게 셀리몬 부동산 세금 계산실 가면은 이게 무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지금 팔면은 얼마쯤 놓을까 하는 거는 한번 감을 잡으려고 하면은 셀리몬 부동산 이거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13번. L 박사. 저는 이제 이 법학과 이 박사학위를 출신이니까 판결문 자주 들어가는데 방법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대법원 가죠. 종합법률정보 가서 대법원 보는데 문제는 이 3심도 얼마 없어요. 이게 없는데 3심을 보면은 또 있나서 심리 불속행 기각. 이게 뭡니까 이거? 심리 불속행 기각 해가지고 한 줄밖에 없어요. 3심 판결문에. 아, 2심만 맞다. 2심 판결문 맞다. 뭐 그야 입니다. 그럼 3심 보고 나면 2심을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2심에다가 또 대법원에 저기 가서 뭐 인터넷 연락하면 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또 1,000원 줘야 되고 또 뭐 등록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1, 2, 3심을 그냥 3심에 열어보고 안 되면은 너무 간단하게 그러면 또 2심을 보고 싶어요. 그럼 2심을 또 그 사건만 눌리면은 또 1심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은 바로 자기들이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보완해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L박스 홈페이지 가서 29,000입니다. 이게 월에 조금 이제 돈이 있어 들었는데 좀 필요해도 29,000 주도 하겠다 하시는 분은 하세요. L박스 가면은 쉽게 좀 이 판례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65만 건 정도 뭐 등록되어 있죠. L박스. 그럼 L박스 저는 자주 갑니다. 가면 좋아요. 이게 가보면은 얘로 네이버나 인데 가서 L박스 치죠. L박스. L박스에 치면은 L박스에서 이 판례를 얘로 뭐 이제 120만 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건번호 넣으면 됩니다. 뭐 2020 가단 뭐 있죠. 1, 2, 3, 4. 그 다음에 자, 가는 1심이고 나는 고법이고 다는 대법이고 그러죠. 그다음 라마바는 이제 주로 결정이고 그죠. 결정해서 라마바는 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사건 번호를 알면은 혹시 급할 때는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저는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패스하면 되니까 저한테 급할 때는 문자 주세요. 그러면 내가 L박스에서 내가 2심이나 1심을 추출해 가지고 바로 여러분한테 패스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갖고 국세청에서는 책자가 있어요. 이게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다운을 받아갖고 파일을 쭉 보세요. 비과세가 언제부터 한시 배제를 언제부터 하느냐.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2025 5월 10일부터 일세 줄 때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이 제도가 폐지됐다는데 언제부터 되냐.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니까 자기 거를 이제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5번에 보면은 우리 경매는 인도명령. 자, 경매가 제일 좋은 거는 공매하고 다른 점은 경매는 잔금을 넣었다, 세입자나 뭐 당하고라도 10명이 있다, 후순위가 해도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판사님이 10일 만에 바로 보내줍니다. 결정문을. 나가라 그는 판결을 준다고 합니다. 주는데 공매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없어요. 판사가 자산가정공서 없으니까 여러분이 건물 명도 소송으로 해가지고 하려면은 작게는 4개월, 많게는 6개월 걸린다. 판결을 받아낸대. 경매는 10만 받는데 공매는 뭐 4개월, 6개월 걸리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럼 같은 아파트라도 경매 같으면은 배짜라 이렇게 하면은 알았다 그거 뭐 인도 신청 바로 줍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30만원만 주면은 그 사람 대문 앞에 딱 붙여놔요. 개고면을 열흘 비키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거 보고 막 술이 딱 깨비죠. 밤 12시 들어 술 먹고 들어오다가 보면 대문에 뭐 집행관이 이만큼 붙여놔고 해놔서 나가라 했으니까 자, 그거 하는 게 시간 너무 짧아요. 짧은데 공매는 그게 안 됩니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송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절차니까 이거는 공매에서 한번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도 명령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이게 명도 소송할 때는 뭐 잘 써놨다 보니까 쭉 한번 보시고 이대로 따라서 좀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16번. 집값의 12%를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집값의 12%, 취득 12%, 세죠, 그죠? 셉니다. 특히 법인은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법인은 12%죠, 12%. 법인은 12%인데,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 1억 미만이 되면은 1.1% 된다, 1.1%. 그러니까 법인에서 취득세가 벌써 12.6%하고 1.1%하고는 11.5%가 12.6, 1.2는 11.5% 차이 나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 보시면 공시가격이 1억 미만짜리, 주로 시세는 뭐 한 1억 한 7, 8천 되겠죠. 뭐 그런 거라도 다 그거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삽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억 100하고 9,900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취득세가 11.5%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값에 시부 내는 경우에는 이 다주택자, 그죠? 2주택, 3주택 되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해가지고, 여기 보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나오네, 그죠? 1주택은 보통 1% 뭐 되는데, 2주택이 되면은 이 시급습니다. 조정 대상지를 산다, 그러면 8%, 3주택이다, 그러면은 12%, 4주택 때도 12% 얼마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상당히 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취득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조정 대상지역 해제 요건 충족이 대부분 됐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풀리겠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정 대상지역이 지금 거의 다 전국이 다 서울부터 다 충족돼요. 그래서 곧 아마 정부에서 조정 대상지역 투기 지역을 다 지금 풀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푸는 겁니다, 지금. 풀면은 어떤, 이제, 좋은 점이 있느냐. 그죠? 이런 거죠.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이제, 뭐, 좀 더 곧 되겠는데, 비조정 풀려버리면은,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2주택, 아까 취득세 중과가, 뭐, 8%, 12% 그것이 이제 또 없어진다. 말입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2년 거주 사는 이것도 이제 없어지고, 그냥 등기만 되면 되는 걸로. 그래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뭐 등등 해서 좋은 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아마 시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이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풀입니다. 풀면은 이제 이렇게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이 좋아진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18번. 18번은 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행정안전부, 그죠? 행정안전부 하고 국세청에서 공동으로 낸 책자가 있어요. 2022년 주택가 세금 그런 책자 이런 겁니다. 인터넷 딱 집어보면 딱 나옵니다. 국세청 가서 그럼 그런 파일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취득세의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그죠?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고, 종부세. 종부세 해당되시는 분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을 많이 하시는 분 좀 보셔야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세에 관심 있는 분은 이것도 보시면 되는데, 주로가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로 요거죠. 자, 양도세 한번 보세요. 5월 30일,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고, 6월 1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봅니다. 1년 미만이 70%, 1년 지나면 60%, 그 다음에 2년 지나면은 기본세율.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되는데, 자, 그거는 또 다음에 나오니까 또 보기를 하고요. 자, 기본세율은 여기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로 이렇습니다. 1억을 버렸다 그러면요, 1억을 버렸다, 아파트 3억짜리 역사서 바로 단타로 1억을 남겼다 그러면은 1년 미만이면은 77%, 1년이 지나면은 66%, 2년이 지나면은 22%, 2년 지나면 20%. 그럼 몇 년 뒤에 팔아야 됩니까? 아파트 사가지고 2년 뒤에 팔면 제일 좋아요. 그죠? 단타로 팔 때는 2년을 넘겨서 팔면 됩니다. 1년 23개월 하고 25개월 판하고 답이 틀려요. 세금이 23개월은 66% 세금 내놔야 되고, 25개월 되면은 뭐 기본세율이니까 22% 내면 되고, 그죠? 3분의 1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2년 지내서 팔아야 되겠다. 주로 그런 겁니다. 증여세, 증여세도 이제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이 상속세도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30억이 넘어가면요,
세율이 50%입니다. 그럼 뭐, 예를 15억에서 4억 6천 빼니까 10억 4천, 10억 4천. 10억 4천만. 10억에 4천만. 자, 아버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로, 상속세, 물론 10억까지는 이제, 뭐, 공동과세로 빠지죠. 공동 일괄 공제를 합니다. 10억까지는 공제를 하는데, 이제 가세 표준이 30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10억 4천을 내야 돼. 상속자들.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럼 뭐, 예로 뭐 40억 보자. 40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놔두고 돌아가셔서. 그러면은 이제 엄마도 계시지만은, 돌아갔다 하면은 이제 일괄 공제는 무조건 10억이거든요. 부모가 이럴 때는 10억입니다. 그럼 이제 30억에 대해서 세금 내놔야 되거든요. 그거 내놔야 되는데, 세율 50% 곱하기 마이너스 4억 6천이니까 30억에 15억하고 4억 6천을 빼면은 10억 4천입니다. 그럼 자식들이 10억 4천 세금 내라 하면 그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팔지 않고서는 그 뭐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죠? 10억을 내놨기 힘들어요. 그래서 상속세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강남에서 부모를 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상속세가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그것도 문제 생겨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자금 출처.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집 살 때 돈을 좀 댑니다. 장가 간다고 뭐 대고 하죠. 그럴 때 이제 표입니다. 이게 자금 출처인데 뭐 간단하게 보면요. 세대주인 경우하고 아닌 경우 있습니다. 아닌 경우. 자, 그러면 장가를 간다. 아들이 32살인데 그러면은 이제 32살이다 크면은 주택은 2억, 상가는 이제 5천입니다. 2억하고 주택 같으면 2억하고 채무 상환 5천하고 그래서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 그게 이제 보통은, 30세에 장가를 간다, 결혼한다, 집을 사주는데 여러분들이 한 2억 5천을 돈을 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2살인데 세대주가 아니다. 이러면은 1억 5천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막,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 그럼 정유세 내놔야 돼요. 정유세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저게, 만약에 2억 5천을 대주는데 세금이 꼭 안 내느냐, 정리세를 안 내느냐, 그건 아닌데, 이제 워낙 세무서도 바쁘니까 출처 조사를 안 한다. 막 2억 5천, 그러니까 아들 한 3, 4살 묻는 아들이나 자녀가 결혼하는데 집을 조금 돈을 보탰다. 한 2억 5천 보탰다. 이거 갖고 세무조사하고, 야, 너 그 자금 출처 소명해. 이런 소리 안 한다. 안 하니까 결국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자금 출처 관련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20번 봅니다. 20번 재건축 리모델링. 지금 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이 5층짜리가 재건축한다 하고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요 뭐 신을 주고 같은데 거의 뭐 작년에 1억 5천짜리가 올해 뭐 3억 5천 됐으니까 거의 뭐 1년 반 만에 배가 더 넘었습니다. 배가 1억 5천이 3억 5천 되고 4억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근데 최근에 또 그러면은 이제 25층 아파트가 30인 됐다. 이 옛날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됐다 하면은 주로 열로 다녀요. 열로 리모델링 달리면서 토울성 아파트가 작년에 잔잔한 게 뭐 1억 한 3, 4천 간 게 2억 3천 갔어요. 거의 뭐 배까지는 안 돼도 한 70% 가고 있어요. 뭐 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 해가지고 이제 오래된 거 있죠. 오래된 거 30년 된 거는 지금까지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는데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한다 이래갖고 뭐 KBS 뭐 토이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막 하면서 또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이 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요 비교에 대한 이 표가 있으니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수직 정축이 뭐냐, 그죠? 세개층만 올라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조금 감을 잡고 있어야 대화가 되죠, 일반인들하고. 자, 또 넘어갑니다. 21번. 이제 21번. LTV DSR. LTV DSR. 자, LTV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인데, 이제 이게, LTV 9억이 하는 서울은 40%.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조정 대상 지역은 50% 이렇죠? 있습니다. 자, 내 그 사이가 보니까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있는데, 처음에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재작년에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대출이 LTV가 50%더라고. 근데, 투기과열적으로 성격이 되면서
LTV가 40%입니다. 한번 10억짜리면은 전에는 5억까지 빌려 줬는데 지금은 이제 용인시도 4억만 빌려 주라 이 말입니다. LTV가 그렇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뭡니까? DSR은 아까 뭐 1억, 2억 뭐 소득 있어야 주겠단 말이죠. 그러면 LTV는 이렇게 이제 높여준 주가 있는데 DSR에서 또 맥혀버리면은 이제 안 된다 대출이. 그래서 지금 이제 DSR의 문제 사실은 LTV보다는 창원은 LTV 몇 프로는 창원은 조정 대상지가 아니다. 신마산 같은데 70%죠. 70%. 그럼 뭐 창원에 신을 주고 이런 데는 LTV가 조정 대상지니까 몇 프로입니까? 50%. 50%고 창구는 70%. 그죠? 투기가 알지우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은 70%. 70%죠. 비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50%. 50%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2번도 뭐 내용은 비슷한데, 뭐 참고로 보시고, 쭉 봅니다.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 LTV는 좀 괜찮은데, 이 DSR,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DSR.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뭐 내년, 다음 달, 7월달부터는 1억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소득 없으면은 못 해주겠다. 이래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생기죠, 지금. 그래서 대출을 꽉 쪼아버리면은 부동산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겠다 보입니다. 자, 23번.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 이제 뭐 LTV 저렇게 부동산이 워낙 투기 세력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한국부동산. 모든 데이터 저기서 하고 감독하고 막 그런 거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도 보도자료를 한 번씩 계속 나오니까 좀 들어와서 대단히 보세요. 자, 24번.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2022년 세금 전략 가이드. 이런 책자가 있어요. 뭐 다운도 되고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자기하고 연관되는 게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는 아까처럼 보도자료 가서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세금 전략 가이드 이런 식으로 치면 다 나옵니다. 파일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25번. 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요. 윤 정부 들어서서 조정 대상 지역에 2개를 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 주택은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는. 종전에는 뭐 1년 이내에 매도하고 전입하고 뭐 이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는데 윤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기존 주택은 2개를 가 있는데 A, B 2개를 가 있는데 A를 2년 이내 매도하면은 막 비과세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조정이고 하나는 비조정이고 이렇게 되면은 3년 이내 옛날 집을 팔면은 비과세로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심플하게 되었어요. 이게도 아주 심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잡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3년 이내, 2년 이내, 뭐 1년 이내 이렇게 전입하고 이렇게 위에 3개를 꼽혀버렸어요. 요거를 무시하고 밑에로 갔다. 밑에 2개로 갔다. 밑에 2개로. 위에 3개는 꼽혀버리고 밑에 2개를 갔다. 그럼 간단한 거죠?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2년 지나면은, 요거를 20%, 30% 2주택이 한 거, 요거를 없앴다. 요번에 윤 정부에서 한 거는 없애고, 2년 지낸 거는 요렇게 해서 세금을 받겠다. 2년 지낸 거는. 자, 그럼 1억짜리는 아까 했다죠? 77%, 1년 미만이면은, 이제 1년 미만이면은 77%, 66%. 또, 그 다음에 2년 지나면은 몇 프로죠? 1억 남았다, 그러면은. 제가 22%겠죠? 그 이외에 놓는다, 그러면은, 자, 봅니다. 8,800초가 1억 5천, 이거 들어갑니다. 1억이니까 1억 남았죠? 자, 1억이 남았는데 곱하기 35%면 3,500만. 거기에서 마이너스 1,490만 하면은 3,500에서 1,490만 하면은 2,010만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세 20만 붙이니까 2,200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2년 지난 거 다 뜻이요. 1년 미만, 2년 미만 간단해요. 딱 답이 나오시면 간단한데 2년 지나면 얼마냐? 그러면 자 1억 남았다. 1억 남으면은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 넣어요. 1억을. 여기 1억이죠. 1억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1억 곱하기 몇 프로인가? 35% 빼기 1,490만 하면은 이게 2,200만입니다. 2,200. 그래서 2,000만원. 2,000만원이고 10% 붙이니까 2,200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2022년 부동산 세금 적용해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은 누진세인데, 밑에 있죠, 누진세가. 아까 1억이면은 35%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490만원. 이러면은 요게 이제 곱하기 35% 빼기 1,490 하면은 2,200, 아마 01만원입니다. 01만원. 1만원인데, 여기서 10%를 220만원 더하면은 2,220만원. 정확하게 하면 2,220만원이 나옵니다. 2,220만원. 그래서 그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2년 지냈다, 1억 남았다 그러면은, 여기 구간이, 여기 네 번째 구간이구나. 곱하기 35%짜리 구간이구나. 곱하고 마이너스 1,490 하니까 답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지방소득세 10%를 붙여야 되니까, 어차피 내야 되니까, 더하면은 한 2,220만원이 나오고, 그 정도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쉽습니다. 그러고 이제 장기 보유. 요거는 이제 오래 가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좀 빼주겠다. 10년 동안 가있었다 그러면 한 40% 정도는 또 빼준다. 추가로. 약간 양입니다. 자, 27번.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깡통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에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 보통 퇴거합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집주인 허가 없이 그냥 자기가 기간이 2년 지냈다. 집주인 전세도 안 줍니다. 그러면은 퇴거를 시합받아 가야 되는데 퇴거를 못하죠. 우리 임대차 보호법 전입 확정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니까 붙들어 매야 되는데 퇴거하면 안 되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주택 임차권 났죠.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옥션을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경남의 성산구다. 그죠? 경남의 성산구에 아파트가 뭐가 나오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리 보니까 예로 이제 이런 아파트가 눈에 띄다. 성산구에 15평, 전용 15평. 이래서 이제 3차가 됐습니다. 3차가 됐는데 아파트가 좋아요. 이게 6,200세대입니다. 토월 성원 쪽이에요. 토월 성원에 쪽인데 여기 보면은 1억 2천짜리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서울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서울 가려고 하면. 이건 또 안 했네. 주택 임차권 등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보통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보긴 봅시다. 자,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딴 데 퇴거를 해야 돼요. 아까 그 아파트입니다. 이 소유자는 아파트가 800세대가 있는 소유자입니다. 800세대. 그래서 이제 주택, 이게 이제 지금, 임차인이 시기면 깡돈을 뗀 거죠. 깡돈을 전시된다. 금액이 쭉 떨어져가지고. 근데 나가고 싶은데, 문제는,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있죠. 만약에 요걸 팔리면 1억 800 가지고, 요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요거. 여기 이제 캐셔마크죠.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당연히 요것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국세에서 세입자보다 빠른 게 있으면 예로 1억이다 하면 1억이다. 이상 800 받죠. 그럼 뭐 인수는 얼마입니까? 인수는 1억 1100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국세가 겁난 겁니다. 요게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립니다. 지금 겁이 나서 못 들어오니까. 자, 요런 이야기인데 이때 보통 이제 세입자들이 주로 요 보면은 주택 임차권 해놨거든요. 해놓은 거는 주로 이제 딴 데 서울 갈 때, 딴 데 아파트 퇴거를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 퇴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옛날 등기한 거 우선 변제 그런 걸 다 확보가 되니까 등기해놓고 나 주택 임차권입니다. 주택 임차권 자주 놓죠. 이거는 자주 놉니다. 임차권 이 등기를 딱 해놨고 그 뒷날에 퇴거를 하고 또 관리사무소에 나 퇴거했으니까 관리비도 나는 안 낼 테니까 소유자한테 받아라. 이렇게 연락해놨고 그래 가야 됩니다. 자, 그때 쓰는 것이 이게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번 신탁공매. 이 신탁공매 이게 참 중요하죠. 신탁공매.
그러면 신탁 원부를 만듭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다음에 신탁 공매 정확하게 또 배워드릴 겁니다. 신탁 공매는, 자, 이런 거예요. 주로 신입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누가 업시대를 5개 들고 와서 대출해도 10억을 해달래요. 그럼 옛날에는 1순위 건재당을 설정을 하고, 10억 나가면 13억 채권 채권을 넣었어요. 13억에. 그래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근데 경매하고 나중에 배당을 받다 보니까, 아까 국세, 법정기를 받아 계약한 3억 뛰가고, 임금 채권이 한 2억 뛰가고, 이런 게 한 500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너가 신탁세 몇 개나, 소유권을 너가 주라. 대출해 줄 테니까, 너가 주고 대출을 하자. 같이 동시에 하자. 그럼 어떤 이점이 있느냐? 국세가 쳐들어올 수 없고, 신탁에서는 빚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도 받아갈 수도 없고, 임금 채권도 쳐들어올 수 없고, 소유자가 다르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보통, 이 신탁 공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KB 부동산 신탁 인데, 한국 토지 신탁 인데 소유권 능가비죠. 능가오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위탁자는 이제 주로 돈 빌려온 사람, 소유자, 원래, 위탁자고, 수탁자는 이제 KB 부동산 신탁이고, 그러면 수익자가 새마을금고입니다. 신협.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신탁 공매는 요거 다 물어봐야 돼. 근데 공매는 온비드 가면요, 이 수탁자만 딱 전화번호 있거든요, 이게. 요것만 있으니까 수탁자의 전화가 잘 몰라요, 걔들은 전국에 막 수천 건 움직이기 때문에 안에 쏙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수탁자, 그 한국 부동산 신탁 이래 있으면 부동산 신탁에 전화하셔가지고 수익자 담당자를 알려달라. 보통 이렇게 수익자, 그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수익자 알아가지고 그거 전화해보면은 다 압니다. 관리비가 얼마 밀리고 대출 나갈 때 그 남자가 못생겼고 얘는 예쁘고 둘이가 왔는데 어쩌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다 합니다. 자, 다시 신탁 공매는 어디 전화해야 된다고요? 이 수탁자, 이게 예로 한국 투자신탁 이런 데 전화하면 안 되고, 물론 전화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신탁에서 하죠. 투자신탁, KB 부동산 투자, 이런 거죠. 이때가 왔는데,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오른쪽에 얘를 찾아야 돼. 얘를 찾아서 물어봐야, 저거는 대출이 10억이 나왔는데, 10억 정도 팔려야 되는데, 지금 목견에 8억까지 떨어졌어. 골치 아프죠,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면 답을 잘해줍니다. 그러면 대출 좀 해줄래? 그러면, 예, 해줄게. 90%. 이랍니다. 90%. 안 해주는 대출도 막 해주랍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손실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럼 그때 쓰는 것이 신탁 등기입니다. 그럼 신탁 등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는, 그 옵스테이나 그 빌라 5개를 담보로 잡았는데, 그 소유자가 옛날 이제 지끼니까 지가 잘 알죠? 지가 막 전세 났습니다. 전월세. 그럼 여러분 낙찰 받으라 보면은 이상한 놈이 들어와 있어요. 이상한 놈이. 그럼 그거를 누가 쫓아내냐? 여러분이 쫓아내는 대신에 금액이 싼 겁니다. 그럼 걔들은 대항력이 있느냐? 대항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쉽게 나올 사람도 있겠죠. 월세 위주로 막 들어왔고 나중에 네가 그냥 누가 납사 받았다 그거 소유자다 그거 막 그때 비켜줘라, 알아서 비켜줘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잘 여기서 나가면은 여러 싸게 사고 쉽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신탁 부동산에 조금 얽힌 이야기를 막 써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29번. 세금을 신고는 언제 하느냐? 그럼 취득세는 며칠 말입니다. 취급세는. 신고는 30일, 내기는 60일 이내. 자, 취득세는 신고는 지금 여러분 재산 임대하는 것도 30일이죠. 그러니까 신고는 30일입니다. 취득세 내는 거는 60일인데 보통 대출 받는 거는 당일 안 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전하고 설정을 내야 되는데 이전할 때 이제 이게 취득세 고유세 없으면 이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행에 관련되는 거는 취득세는 잔금 넣을 때 같이 다 넣어야 돼요. 같이 동시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다다음 달 월말까지, 그죠? 예로 요번에 6월달인가 6월 23일이니까 계약했다 팔았다 그러면 언제 세금을 언제 내야 됩니까? 7월달 8월 말까지, 맞죠? 요번 달 빼고 8월 말까지 낸다. 양도소득세. 이게 8월 달
빼고 다다음 달 예정신고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 정답은 이거네, 그죠? 예정신고 양도에 속한다. 그럼 요거는 6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7, 8월 달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다. 사망했을 때, 정리했을 때. 자,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30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3가지. 그죠? 아까 요거는 한 것 같은데? 따블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세금이 일 안 받겠다. 다주택자들, 여기 줄 테니까 20%, 30%, 그 중간 매일 때는 8월 아니 말이죠, 지금. 내년, 5월 29일까지, 5월 9일까지, 팔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너가 전입요건도 삭제하겠다. 전입요건 삭제. 그죠? 1년을 2년으로 완화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31번. 취득세. 취득세는 요거는 이제 제가 표를 만드는 거고요. 주로가 일시적 2주택자까지 6억 이하면은 전용입니다.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는 1.1, 85제곱미터 초과되면은 1.3. 자, 1억짜리다.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다 크면은 110만원. 35평짜리다, 40평짜리다 크면은 130만원. 6억 이하는. 그죠? 그러니까 뭐, 일시적 2주택자까지도 답은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비 2개 되고, 3개 되고 하면 이게 이제 8%, 뭐 12%, 법인은 12.4, 12.4네, 그죠? 12.6이 아니고 12.4. 85제곱에 대한은 12.4. 초과되면은 13.4.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한데, 그렇지만은, 법인은 12.4, 13.4인데, 그죠? 공시가격 1억이 하면은 1.1, 1.3으로 간다. 자, 그걸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법인이, 공시가격 1억 미만이다 하면은 1.1 내지 1.3%다. 그게 이제 보통 법인에서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손을 많이 대는 겁니다. 취득세가 싸니까. 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아까 몇 %? 양도소득세. 법인의 양도소득세 33%. 자, 그럼 양도소득세는 얼마냐? 양도소득세 얼마죠? 양도소득세는 사실은 뭐 법인세죠. 법인세인데 법인의 양도시 11% 플러스 22%. 추가과세 22%. 추가과세 법인세 11% 하고, 그죠? 법인세 11% 하고 플러스 추가과세 22% 이라니까 결국은 33%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취득세 1.1% 내고 33%를 내니까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법인으로 한번 만들어서 도전을 계속 해보는 거다. 제가 볼 때는요,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대항력 포기한 빌라가 많아요. 전국에 많습니다. 그거를 예로 전세가 2억인데 시세는 2억 1천이고 전세를 2억을 갔는데 이게 1억 5천에 팔립니다. 주로가 보면은 1억 5천 팔리는데 5천이 모자라도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하겠다 이만. 그럼 그거 사면은 보통 건당 한 3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면은 단타로 해서 3천만 원씩 한 3개월마다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1년에 1억 2천 버는 거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내 느낌에.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법인을 하는 게 좋다. 법인을. 주로 1억 미만에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잔잔한 게니까, 그럼 법인 미만이면 이제 1억, 공시가 1억 이하다 하면 그거 위주로 딱 잡아가지고 취득세 1.1% 내고, 그죠? 자, 법인은 주택담보대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또 문제입니다. 법인은 또 안 좋은 게, 주택 뭐가 안 된다고요? 담보대출 불가. 자, 불가인데, 우리 수강생 보니까 서울에 그 빌라 하나 샀어요.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 빌라 샀는데, 법인을 받았어요. 대출 부는 게 80% 된대, 85%. 우리 대학교는 자우자가 뭐, 대출 상담도 연락 오더래.
파기가 된다고. 근데 금리가 13%. 조금 셉니다. 근데 오래 살면 되고, 바로 사고 이제 팔아야 되겠죠. 팔면 한 두세 달 뭐 이자 물고 뭐 파는 거죠. 뭐 잔금 치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어딘가 알아보려 했더니, 원래 1대 사람이 금액을 좀 높게 썼대요. 썼는데, 법인인데 도량이 틀렸대. 그러면 안 되죠. 무효처리 되죠. 무효처리 됐는데, 또 적시한 거였어. 그 양반에. 그러나 잔금을 못 내고 있대요. 도량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건 무효 처리되면 끝나는 거지. 또 그거다가 적시한 거하고 해봤자 그 10% 한고 보증금 물어야 되지. 막 일이 많습니다. 자기가. 또 기각되면 연 뭐 12%또 띄워주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법인 만드는 거를. 자, 우리 옵스텔 몇 번? 옵스텔. 무조건 4.6%. 토지 옵스텔은 상가는 자 외우세요. 상가 토지 옵스텔은 무조건 4.6%. 무조건 46%. 4.6%. 옵스텔은 주거든 뭐 업무용이든 막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토지 상가 옵스텔은 4.6%다. 정년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농지도 3.4%인데 농지연보가 있으면은 절반 DC 해가지고 1.6%다. 이렇게 봅니다. 1.6%. 그 농지연보가 있으면은 추가 농사할 때는 취득세가 1.6% 절반 떨어져요. 절반 떨어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2번. 기억해야 될 취득세 감면 4가지.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50에서 100%를 감면하는데,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200만원까지, 그죠? 뭐 넣었죠? 200만원까지. 혜택을 주겠다. 예로 감면 한도가 뭐 여러 금액이 좀 큰 사람이겠죠. 예로 뭐 3, 400까지 돼도 그거는 200만원까지만 한도를 주겠다. 생애 최초로 사는 사람은. 이거 이제 오늘 뭐 신문 넣었죠. 오늘 최근 변동이. 법이 자고 나면 지금 바뀌어서 정보도 바뀌어서 더 바뀌어요. 지금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200만원까지는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를 안 받겠다. 이야기입니다. 금액 불문, 평수 불문 뭐 이래가지고. 그럼 종교단체.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뭐 땅을 삽니다. 교회 옆에 있는 땅을 경매 놓아가지고 살 때, 교회명에 살 때 100% 감면됩니다. 100%. 예로 10억짜리 같으면은 4,600만원 줘야 되는데 4,600만 안 주고 제로 고지서입니다. 제로 고지서. 취득세 고지서. 자, 종교단체 명의. 종교단체. 자,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4년 이내. 낙찰시. 그죠? 이게 이제 4년 이내입니다. 이내 창업 중소기업 4년 이내 요거는 고지서가 75% 갑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통영의 이 수산업체입니다. 공장을 10억 주 샀어요. 자, 10억 주 낙찰 받으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원래가 공장 상가 토지 얼마입니까? 4.6%. 4,600만원. 4,600만원인데 고지서는 1,150만원. 그죠? 취득세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만원, 100만원, 1,150. 4,600이 아니고, 1,150만, 3,450만 더 받네. 그죠? 자기가 자기가 수업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원장님, 요거 양식도 필요하고, 여기 내 낙찰 받았는데, 좀 감면을 봐야 되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이라고 내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 한 것이 1,150을 받았어요. 1,150만원. 그럼 지는 본전 뺐죠? 그죠? 이제 오너가 되면은 좀 알아야 돼. 알아야 좀, 놈들은 4,600, 10억에 낙찰받아고 4,600 낼 거를 3,450만원 다, 줄인 고지서를 딱 들고 와야, 야, 역시 우리 사장님이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죠.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할 때는 또 중과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 낙찰 받는 거하고, 용인에서 법인, 창원에서 만든 법인을 받는 거하고도 틀립니다. 그죠? 용인은 수도권 가밀억제권이 아니에요. 용인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용인시, 이런데 이제,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에 안 들어가는 쪽에서 법인을 만들어갖고 보통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취득세가 아마 똑같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데 서울에서 법인을 덜렁 만들어갖고 5년 이내에 그 걸려가지고 취득세가 뭐 상가니까 뭐 9.4샀고 뭐 4.9가 아니고 거꾸로 9.4 뭐 이런 식으로 4.6이 아니고 9.4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보십니다. 자, 33번 종합부동산세.
요것도 또 지금 바뀌죠. 지금 뭐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양도소득세. 자, 이거 보면 일어났어요. 양도소득세를 보시면은 1년 미만이면은, 자, 주택 외 거는요, 요거는 상가 토지입니다. 상가하고. 자, 써놓으세요. 상가하고 토지. 상가하고 토지는, 자, 욕하는 없애버렸죠. 욕하는 없앱니다. 없애고, 지금 2026월 1일 이후니까 50%는 오른쪽에다 55% 써요. 55%. 70%는 77%. 그죠? 주택이면은, 자꾸 그러죠. 아파트 1년 미만의 단타로 때리면은, 팔면은 77% 세금을 물린다. 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죠? 17%. 그럼 이제 2년 미만이면은, 이게 이제 상가하고 토지 요놈은 44%가 되는 거고요. 주택은 70에서 10% 빠지네. 그죠? 66%. 66%. 자, 2년 이상 됐다. 주택 외다 크면은 누진세율 플러스 이제 아까 그 뭐가 있죠? 자, 누진세율 뒤에 갑니다. 뒤에. 이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에서도 지금 요거를 2주택자는 20% 다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요 놈을 이제 문정부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없애버렸다. 이거 없앨 테니까 너가 요것만 내라. 요것만 무슨 말이죠? 20% 30%만 추가부터 복잡한 게 다 없애버렸다. 없애고 막 심플하게 옛날처럼 과거로 돌아왔다. 과거로 됐고, 그러나 네가 토지라 하면은 여러분 낙찰받으면 다 비사업료거든요. 여러분 토지는 다 비사업료. 비사업 토지는 10%는 더 붙여라. 여기서 플러스 10%. 플러스 10%는 더 붙여라. 이만. 그래서 제가 그러죠. 법인은 이제 11%, 토지는 11%인데 아파트 주택 같으면은 추가가세가 22%입니다. 법인은. 자, 다시요.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가 원래 추가가세가 11%입니다. 이렇게 10%가 더 붙었는데 이게 10% 더 붙었어요. 그러나 토지는 10%가 더 붙고 아파트는 몇 프로요? 20%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33% 되는 거예요. 33%. 자, 이해가죠? 자, 다시. 법인이 상가다 크면은 11%예요. 11%. 토지다 크면 22%. 아파트 크면 33%. 자, 외우세요. 자, 이해가죠? 토지를 예로 3억짜리를 2억에 낮춰 받았어요. 근데 뺑기금 치려고 뺑기 치랬더니 누가 명실에서 3억 팔아요. 단타로 한 달 만에. 그럼 3억 팔아요. 그럼 상가는 1억에 아까 몇 평입니까? 1년 미만이면은 50%죠. 55%. 그러니까 뭐 1년 지나면은 44%. 2년 지나면은 상가는 요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6%부터 45% 가는데 토지라 하면은 10% 더 붙는 거고 아파트라 크면은 20%가 더 붙는다.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34번. 4번. 넘어갔고요. 35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실력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없애겠다 말이죠. 지금 세대 전원이 뭐 어쩌고 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없앤다는 이야기죠.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옆표가 제일 좋아요. 뒤에 옆표입니다. 옆표. 요 보면은 그럼 옛날 주택 언제까지 팔게 되느냐? 2018년 9월까지 산 거는 3년 이내. 그 다음에 요때 요 구간에 산 거는 18년 19년 산 거는 2년 3년. 그 다음에 19년 이후부터 산 거는 1년 3년 이래 했는데 요것도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냥 3년인가? 이걸 아마 없애고 뭐 이렇게 뭐 가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완화돼가지고. 그래서 법이 사흘들이 바뀌어. 사흘들 지금 보니까 정부가 바뀌다 보기에는 이제 이 세법이 자주 많이 바뀝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36번. 우리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보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요것만 비과세 되는 게 아니고 상속주택, 그 다음에 동거, 복량, 합가, 그럼 결혼했습니다. 2개 됐습니다. 주택이 똑같은 내는 거.
농어촌 주택 있죠. 농어촌 주택도 특례하는 거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꼼꼼하게 좀 알으셔가지고 해당이 되면은 그때 비과세를 받는 게 좋아요. 자, 쭉 봅니다. 그럼 이거는 법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가면 다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따는 거니까 집에서 봅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투를 한다. 이게 대전제죠. 대전제. 두 주택이 됐다. 1세대 유지됐다 하면 옛날 주택은 몇 년 안에 봐야 됩니다. 옛날 주택. 자, 다시요. 아파트는 가 있는데 경매하고 나서 환경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공문화동에 아파트 싼 게 나왔어요. 3억짜리 여기가 떨어졌어. 좋아요. 마음에 안 좋아요. 그럼 낙찰 받았어요. 받을 때 이 기간이 옛날에 학원 오기 전에 하고 학원 낙찰 받은 학원은 1년 있다 지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내야 되고, 그럼 학원에서 받았는데, 그럼 옛날 아파트는 몇 년 이내 파야 됩니까? 옛날 아파트는 3년 이내. 요번 낙찰 받은 거는 2년 지나서. 그게 대전제죠. 이해가시죠? 옛날 아파트 하나 가 있는데 학원에 와서 하나 싼 게서 받았어요. 그러면 옛날 아파트는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되는 거고 4년 만에 팔면 안 되는 거고 말이죠. 세금내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요번에 경매 낙찰 받은 거는 2년 이내 팔면은 세금 내놔야 되는 거고 2년 이상 팔면은 세금이 없고. 자, 그런 식으로 쭉 있으니까 쭉 보세요. 오늘 잠깐만 7번입니다. 간단하게 수도권 밖의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읍면 지역의 촌동리에 있는 저기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샀을 때 일반 주택하고 따블될 때 요럴 때는 농어촌 주택은 상가로 봅니다. 상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못해요. 자, 어제 결혼식에서 갔는데 우리 형수님 만났어요. 시골에 여기 진전 일함에 조그만 주택 하나 있어요. 딸 명의로. 그래서 이제 엄마도 얘기해. 엄마 옛날에 4명이 하나 그것 때문에 뭐 아파트가 뭐 세금을 하나 가는데 여기 있으니까 2개나 커서 세금을 뭐 많이 냈다 하더라고. 근데 이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로 떨어지면 자로 안 오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은 이 창원의 진전면 일함에 있는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주택들은 상가를 보면 돼요. 뭐 간단하게. 그럼 뭐 2주택이 아니죠. 그런데 뭐 딸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불편해서 그리고 막 팔 앞에서 막 골치 아픈 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상가로 보다 상가. 자, 그런 이제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또 보시면 되고요. 뒤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37번. 입주권 분양권. 그죠? 입주권 분양권에 또 세금이 또 셉니다. 이게, 있고. 자, 38번. 38번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6번에, 여기 보면요. 보일러 수리비용. 7번 보면은, 보일러 수리했다. 양소세 필요금비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네? 안 빼줘? 그럼 보일러 시설 교체 비용은 빼주고, 공인중개사 보수는 빼주고, 발코니 확장 빼주고, 자,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페인트, 방수공사 비용, 도색 비용 안 빼죠? 자, 요거를 영수증을 받아 잘 받아야 되지. 왼쪽 거를 받으면은 다 해주는데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받아가지고 갖다 내오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거 기억하세요. 자, 아파트 리모델링 하죠,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팔 때도 또 생각해야 되는데 팔 때 생각해서 영수증을 왼쪽으로 이렇게 문구 하나라도 잘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 오른쪽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쭉쭉쭉쭉 받아놨다가는 요거는 그냥 10원도 안 빼준다. 자, 이해가죠? 그래서 좌우 잘 살피시고 계산해야 되겠다. 그럼 명도비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명도비. 유치권 비용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유치권. 나 유치권 1억 줘서 그놈하고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빼준다 안 빼준다? 12번이나 12번. 유치권 변제금 판결문 첨부시. 자, 이 중요합니다. 그냥 2억 3억 우리 합의해갖고 막 2억 줬다 통장에 넣어줬다 그거 안 되고 그럼 소송해라. 내가 판결문 안 나갈게 무변론 선고해서 그만 네가 이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면은 이제 판결을 첨부하면은 세금 팔아먹었을 때 필요 경비로 빼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면요. 2억짜리인데 1억 2천만 원에 선순위 이겼어요. 그냥 5천 주고 샀어. 그때 1억 2천짜리를 팔 때 그 금액도 포함해서 1억 7천에 산 거를 팔았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경락대금에 포함이 안 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전세 보증금도 이제 팔 때는 빼줍니다. 그럼 7억세는 그럼 1억 5억짜리에 1억 2천인데 내가 5천을 가져봤어요. 7억세는 5천에게 사납니까? 1억 7천에게 사납니까? 네? 전에는 5천에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적어도 옥션을 보고 아이고 선생님 1억 2천 인수가 있어가지고 5천에 싸게 산 거네요. 1억 7천에 딱 세금을 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매깁니다.